근로보호법은 2학년 1학기 과목이고요. 이 근로보호법이 무엇을 공부하는 과목이냐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네. 자, 근로기준법. 자, 근로기준법은 도대체 우리 법 체계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법이냐? 우리 모든 법들은 그 최상위 법이 헌법이죠. 그러면 이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보면 헌법의 이 근로 또는 노동에 대한 몇 가지 어, 법안이 있는데요.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조항이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입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재 아마 17페이지에 교재 17페이지에 네, 헌법 32조와 헌법 33조에 대한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봐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동에 관한 헌법에 기록된 두 가지 조항인데 먼저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 근로의 권리를 명시를 해준 그 조항이고요. 자, 두 번, 자, 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3항은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근로 조건, 이 근로 조건입니다. 그리고 4항은 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6항은 국가 유공자나 사기 군경, 전몰 군경 또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32조가 있고요. 우리 헌법에. 자, 헌법에 또 33조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동 3권, 노동 3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3조 1항에 보시면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이 근로 3권을 노동 3권을 명시를 하고 있죠. 또 2항은 이제 공무원에 대한 노동 3권, 또 3항은 특별하게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그 근로 3권 중에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헌법 32조와 33조에서 각각 우리 노동의 근로에 관한 거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32조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근로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근로의 조건, 이 조건을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고 헌법 32조에서 나와 있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여성이라든지 또는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요. 33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이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32조는 어떻게 보면 그 각각 개개인의 개별적인 근로 권리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다면 33조는 단체 또는 이제 집단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 32조가 말하는 개별적인 근로관계 또는 개별적인 노동 그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법률로 정해진 게 개별적인 근로관계
그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대표적인 게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외에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근로관계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가장 대표적인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이고요. 또 단체, 집합, 노동 3권에 대한 그 법률은 요게 이제 아마 2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그 노사관계론, 노사관계법, 이 관계법을 배우실 텐데요.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인 법률이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 노사관계법 2학년 2학기 때 노사관계법에서 노사관계법이라는 우리 과목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노동에 관련된 법은 개별적인 각각 근로자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규명한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단체나 집합적인 근로관계, 노동관계를 규정한 그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고요. 요거를 우리 학교에서는 과목으로 근로보호법과 노사관계법이라는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법령이라면 우리가 이 하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위에 헌법을 봤고요. 그 헌법의 헌법에 의해서 각각 개별 법령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다면 그 아래쪽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단체 협약이 있고요. 여기 하단에 이제 우리 보통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을 맺는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 협약 또는 단체 규약 요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관계법에서 아마 배우실 거고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자기 회사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규약이죠. 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1대1로 맺는 계약 이런 게 또한 관계 규정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법령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노동자와 사용자 둘 사이에서 자치적으로 규약을 맺는다고 그래서 노사자치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노동에 관련된 법률, 노동과 관련된 규약이라든지 규범은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노동과 근로에 대한 관계를 명시를 해놨고요. 그 하위법인 이제 법령에서 노동과 근로와 관계된 개별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 또는 단체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 있고 그 하위 쪽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맺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근로보호법의 과목에서 배우는 거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가 여기 아까 근로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기준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로조건을 명시를 해 놓은 법입니다. 근로조건을 노동자 사용자가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가장 최소한의 이 근로 조건을 꼭 지켜라 라고 한 게 만들어 놓은 게 근로기준법이고요. 근로 조건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보통 그 취업을 해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있죠. 맞아. 돈, 임금과 몇 시간을 일하냐, 근로 시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근로 조건에 임금, 임금과 근로 시간.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임금과 근로 시간은 여기에서 파생된 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죠. 임금과 관련된 거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근로 시간은 뭐 근로 시간, 근로 외 시간, 뭐 연장 근로 뭐 다양한 근로 시간과 관련된 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근로기준법, 우리 노사 근로보호법 과목을 배우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조건이고, 근로조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대표적인 거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앞으로 배우실 때 어, 헷갈리지 않고 예, 잘 배우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음, 그 위치에서 이 근로보호법이라는 과목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는 과목인데, 이 근로보호법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아까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이라든지 근로와 노동과 취업과 이런 다양한 음, 규범, 규약에 관련된 걸 통틀어서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1강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법 또는 이제 노동관계, 법령, 노동관계, 뭐 규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노동법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노동법의 특성, 그리고 노동법은 법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법원으로 하냐. 이제 법원은 이제 잘 아시죠? 뭐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가, 예, 그런 의미고요. 또 여기에서 노동법의 그 이해관계인 당사자들이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1강이 아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강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기준법이 가장 중요한 네, 근로보호법은 근로기준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2강에서는 바로 이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을 해 놓는 이제 장이 되겠고요. 자, 3강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하위에 있는 개별적으로 노사가 알아서 규약을 만드는 노사자치규범 중에 단체 규약은 우리가 집단적 노동관계 조정법이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한 규범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빠지는 거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3강은 이제 취업규칙, 근로계약과 예, 3강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도대체 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1강, 2강, 3강이 1강, 2강, 3강이 이제 총론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법은 항상 제일 1편이 총론,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 총 15강 중에서 근로보호법의 총론 역할을 합니다. 1강, 2강, 3강이. 자, 그리고 4강부터가 이제 알짜배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로 조건 중에서 근로 조건의 가장 큰 축이 임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4강은 이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 하면 우리가 보통 요새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다른 뉴스가 다 붙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최저임금 많이 이슈가 됐었죠. 이제 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4강이 이루어지고요. 자, 5강도 마찬가지로 임금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근로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이제 임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금 채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 채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임금하면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예, 여기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강, 5강은 전체적으로 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6강은 근로 조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근로 시간. 그래서 6강은 근로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근로 시간과 더불어 이제 근로를 더 해야 되는 뭐 문제, 그럼 연장 근로에 대한 문제, 연장 근로. 우리가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임금하고는 최저임금, 근로 시간은 뭐 주 52시간 근무 뭐 이런 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겁니다. 근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금과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 주 52시간을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되느냐, 너무 일을 조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다양한 사회적인 의견들이 뭐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가장 큰 축이 임금과 근로시간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근로보호법은 대충 이제 많은 부분이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7강은 여기서 이제 근로시간 중에서 이제 근로시간을 항상 우리가 일률적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해서 이제 변형 근로시간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변형 근로시간제도라는 건 이제 유연 시간제도라고도 하는데 7강은 이제 근로시간의 약간 예외적인 특례적인 부분 변형 근로시간에 대해 설명을 구성이 되어 있고요. 8강은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죠. 휴일에 대한 내용 또 뭐 휴가 우리가 휴가라고 하면 돈 안 받고 가는 휴가가 아니라 연차 유급 휴가 특별히 휴가 중에서도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인사 처리를 이제 인사 이동이라든지 뭐 인사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에 관련된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부분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9강은 이제 뭐 임금도 받았고 열심히 일도 했고 쉬었으니까 이제 회사를 떠날 일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퇴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퇴직 그리고 뭐 퇴직의 일종인데 이제 정년 퇴직이니까 정년 또 내가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퇴직 당하는 건 이제 해고 이렇게 구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네,
자, 다시 이렇게 하면 자, 4강부터 9강까지를 총 정리를 하면 결국은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4강부터 9강까지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4, 5강은 임금에 대한 거, 6, 7강은 근로 시간에 대한 거, 8강은 뭐 휴일, 휴가, 인사, 이제 9강은 퇴직, 정년 퇴직, 뭐 해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0강은 이제 근로 환경에 대한 겁니다. 10강과 11강은 근로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0강은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 뭐 얼마 전에 뭐 김용균법 뭐 이런 제철소에서 비정규직이 일하다가 그 혼자서 일하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뭐 이런 뭐 이슈 내용도 뉴스도 있었는데 두 가지 큰 법이 나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개별근로법의 그 개별근로법의 일종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거랑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통 4대 보험 들 때 산재라고 많이 얘기하죠.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서 산재 우리 준말인데 산업재해가 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근로 환경에 대한 법률이.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적 차원, 사고가 안 나게 미리 예방하는 그래서 사업장의 뭐 근로 환경이라든지 위험 요건을 제거하는 뭐 그런 기준에 대한 법률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후에 이제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자들이 좀 신속하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규약을 해놓은 규정을 해놓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10강 안전쾌적에서는 이 두 가지 법률이 나오게 되고요. 11강이 여기 이제 인권 친화적 또는 이제 가족 친화적 환경. 요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내 뭐 성희롱 또는 뭐 육아 뭐 출산 이런 부담들을 또는 가족 돌봄 이런 부담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나오는데 여기 11강에서 인권 친화적 또는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다양한 법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강, 11강이 근로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자, 12강, 이제 12강부터 14강까지는 우리가 아까 헌법에서도 잠깐 봤지만 여성의 근로 또는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헌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죠. 특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12강, 14강은 이러한 특수한 근로자의 그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 특수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12강은 먼저 우선적으로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3강은 이제 비정규직 그리고 14강은 그 외에 이제 고령자
자, 연세가 많이 드신 고령자라든지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또 하나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정책, 어떤 보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마지막 15강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다양한 보호 규정들이 만약 어겨지고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근로자들이 과연 어떤 구제 제도가 있는지, 구제 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1강부터 15강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근로 조건, 즉 임금과 이 근로 시간에 대한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공부하셔야 할 것도 되게 많은데 김엘림 교수님 그 스타일이 어디서 일부러 틀리게 막 저기 안쪽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렇게 막 내시는 분이 아니라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조금만 디테일을 들어가면 아마 쉽게 예, 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엘림 교수님이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요약본을 한번 나눠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 요약본에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요약본들을 꼭 한번 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큰 줄기를 잡고 그 요약본을 이제 요약본을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9시 15분이 됐네요. 음, 자, 그러면 2019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 도대체 이 문제의 수준이 어떤 건지 그 문제를 한번 보면서 자, 46 작년 작년 기말고사 작년 2019년 기말고사가 도대체 유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서 오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보이세요? 이 느낌이 어, 오프에서 할 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잖아요. 자, 좀 더 키울게요. 그래서 학우님들이 이제 어떤 좀 분위기가 어렵게 생각하시나 아니면 뭐 쉽게 생각하시나 이게 보여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뭐 속도도 좀 글씨가 작아서 속도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 혼자만 떠들고 하고 하니까 듣고 계시는지 나만 혼자 떠들고 있는지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46번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번은 이제 작년 기말고사 2019년 기말고사고요. 자, 노동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에 대한 겁니다. 노동법. 요거는 이제 1강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1강에서 노동법이 무엇인지, 노동법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런 걸 배우는 거고요. 자, 47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잘못 봤어요. 출석 수업 대체 문제였네요, 이게. 아, 제가 잘못 열었습니다. 기말을 열어야 되는데 다시 기말을 다시 열겠습니다. 네, 2019년 기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노동법의 특성입니다. 노동법의 특성은 1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노동법의 특성이 무엇인지, 노동법의 법원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2번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것도 1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즉 당사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근로기준법상에 적용되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것도 1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강에 있는 내용이 세 문제나 나왔죠. 이렇게. 대부분 다 요 내용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39번에 보면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이 나왔네요. 근로기준법의 특성과 내용. 이거는 이제 2강 근로기준법. 다음 40번 문제는 여기도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과 적용. 여기도 2강 근로기준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난이도가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고요. 자, 41번 보면 이제 여기는 3강이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보시면 3강 근로계약과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3강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 42번 문제 보면 임금이 나오죠. 임금은 이제 4강에 대한 내용이고요. 43번 임금과 함께 있는 최저임금, 이것도 4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44번은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과 근로자 퇴직급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5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임금 채권과 근로자. 그러니까 4강, 5강 임금에 대한 것만 지금 4강 하나, 4강 둘, 5강 하나, 이쪽 임금에 대한 게 세 문제가 나온 거죠. 다음 45번은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6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장 근로입니다. 이거 연장 근로도 6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47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이것도 6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6강에서 근로시간이 무엇인지. 자, 다음 48번 문제는 변형시간 근로제, 요거는 이제 7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형시간, 변형 근로시간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고요. 자, 49번 이제는 이제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요거 이제 8강에 대한 문제고요. 다음에 인사와 징계, 이거는 아까 8강에서 휴일, 연차, 유급,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8강.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퇴직, 정년에 대한 문제는 9강.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해고에 대한 문제, 이것도 9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또 해고의 요건,
이것도 9강에 대한 문제죠.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는 10강. 또 근로환경이 인권 또는 인권 친화적, 가족 친화적이라는 게 있죠. 인권 친화적, 가족 친화적. 여기는 10강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히 10강이 두 문제나 나왔네요. 인권 친화적, 가족 친화적. 그 다음에 특수 근로자 중에 여성 근로자, 또 미소년 근로자. 여기 이제 10강, 11강이고요. 아, 10강, 11강. 인권 친화적, 가족 친화적은 11강이네요, 여기가. 예, 요놈들이 인권 친화적, 가족 친화적 11강. 자, 여성 근로자는 12강. 비정규직 근로자는 13강. 그다음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의 특별보호는 14강. 마지막으로 권리구제제도는 15강. 자, 문제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각 항별로 골고루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강은 3문제나 나왔고요. 1강이 또 2강도 2문제, 네, 3강 1문제, 4강이 2문제, 임금에 대한 게 5강 임금 채권 1문제, 또 6강 근로시간에 대한 게 3문제나 나왔네요. 또 7강 변형시간 근로제는 이제 1문제. 그다음에 8강 휴일 연차 휴가 또는 인사에 대한 게 2문제. 또 9강 퇴직, 정년, 그리고 해고에 대한 게 여기 3문제 나왔습니다. 퇴직, 정년, 해고. 그다음에 10강은 안전하고 쾌적한 1문제. 그다음에 11강 인권 친화, 가족 친화가 2문제나 나왔네요. 12강 1문제, 13강 1문제, 14강 1문제, 15강 1문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1문제 이상씩 나왔고요. 그 중에 특별히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들은 두 문제, 세 문제씩 나오고, 그리고 우리 담당하는 김엘리 교수님이 이제 젠더를 전공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인권이라든지 그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인권 친화,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 이 부분이 특별하게 두 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문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외워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은 전체 근로보호법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요 설명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네, 각 과목의 디테일을 조금씩만 보시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강의 1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려도 예, 몇 가지 중요하게 빠지지 않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 수준에서 그리고 기말 시험 보기 전에 아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한 요약본을 아마 배포를 하실 텐데 그 내용도 같이 숙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아마 한 문제, 두 문제만 어렵고 나머지는 다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기대를 해 보고요. 네, 교재가 두껍죠. 두껍고 진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네, 되게 공부할 게 많은 학문인데요. 과목인데요. 네, 일단은 전체 큰 숲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쭉 훑어를 보시고 물론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어디 쪽에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큰 틀 안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게 되면 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볼 때는 네.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할 수 있을 거고 뭐 이제 좀 까다로운 게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숫자들이 있어요. 이뭐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느니 뭐 52시간인 해야 되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무작정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크게 다루어지는 부분만 하시면 네, 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제가 하는 오늘 강의 중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아니면 이 환경들 뭐 조명이라든지 뒷배경이라든지 네, 조언을 해주시면 다음에 할 때 좀 수정을 해서 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이 판섭 소프트웨어를 제가 이렇게 급하게 하나 이렇게 구해서 했는데 네, 생각만큼 예쁘게 써지질 않네요. 근데 이제 그런 대로 해볼 만하는데 조금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제 왼쪽에 이제 칠판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게 되면 이 판서는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음향이 어떻게 될지 네,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다음에 한번 더 시험 방송을 통해서 그때는 아마 판서 이 칠판에다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한번 해보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강의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 예, 피드백 해주시면 네, 그 방법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자, 아프리카는 제가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건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냥 예, 보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은 이제 많이 차이가 있네요. 네, 좋게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질문은 그러면 카페에 제가 오늘 한 내용들은 예, 요약을 편집을 해서 저희 근로보호법 카페 강의 안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예,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한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